얼마나 발전됐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린 조지아 포트 베팅의 육군 공수학교로 길을 나섰습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든 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살아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여기 포트 베닝으로 오십시오. 최소한 기초교육은 해주죠. 아프겠다. 저 친구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네요. 이 공수학교에서는 연간 17,000명의 훈련병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자면 많은 낙하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낙하산 하나하나는 낙하산 정비원이라고 하는 전문가 소대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미치 화이트 중사가 이 정비원 소대를 총괄하고 있죠. 낙하산 시범 교관이었던 화이트 중사는 3,000회 이상의 점프를 자랑합니다. 중사는 낙하산이 일반 문제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우린 이걸 T10 델타라고 하죠. 포장이 끝나면 약 12kg 정도 됩니다. 우린 30개의 작업대에서 낙하산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포장에 10분에서 12분 걸려요. 이 T10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지에서 선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또 위쪽 측면에 밴드를 붙여요. 캐노피의 끝부분이나 낙하산의 섬유 부분이죠. 캐노피나 섬유 부분에서 아래로 점점 내려올수록 선은 방사 형태로 바느질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캐노피를 에워싸고 있죠. 마침내 아래쪽 측면 밴드를 붙이는데 캐노피의 아래쪽 끝부분에서 선이 시작됩니다. 캐노피는 30개의 개별 구획으로 돼 있고 30개의 지지선이 있죠. 30개의 선은 금속 연결고리로 이어지죠. 그리고 연결고리는 선을 라이저에 연결해줘요. 라이저는 좌우 2개의 양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멜빵에 연결되는데요. 낙하산병이 낙하산을 착용할 때는 실제로 이 멜빵을 걸치는 것이죠. T10 캐노피는 립스톤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아주 질깁니다. 웬만해선 찢어지지 않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사용된 모델인 T7에서 개량된 몇 안 되는 모델입니다. T7의 캐노피는 실크로 되어 있죠. 나일론 버전은 1950년대 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최근 개량품은 캐노피의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 방지 그물이죠. 이 그물은 캐노피가 펴질 때 뒤집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나 낙하산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때 상한 곳이 없나 점검을 하죠.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포장 공정도 중단되죠. 그리고 작업대에서 내려 바로 보수를 하러 보냅니다. 일단 1차 검색원의 손을 통과하면 가운데 작업대로 가서 최종 검색을 하죠. 여기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장 과정을 알아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비행기를 타면 낙하산병은 자동삭으로 비행기의 동선에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와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점프를 하면 비행기는 전진하고 자동삭은 적절하게 전개가 됩니다. 병사가 비행기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삭은 끝까지 펼쳐지게 되죠. 이 삭은 가방을 묶은 줄이지만 병사의 무게와 비행기의 힘으로 전개가 됩니다. 점프를 하면 비행기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럼 자동삭은 계속해서 풀리면서 낙하산을 포장 가방에서 끄집어냅니다. 병사의 몸무게로 인해 캐노피를 묶은 줄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고 캐노피가 가방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캐노피는 가방에서 계속 전개돼 끝까지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낙하산이 비행기에서 개방되는 겁니다. 가방은 공수부대원이 낙하한 후에도 비행기의 자동사계에 그대로 남아있죠. 병사는 낙하산의 멜빵에 연결된 조종줄을 당겨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그런 캐노피를 조정하기는 무척 힘들죠. 아마 사각형의 낙하산을 사용하는 특수부대원들을 다들 봤을 겁니다. 그거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그러면 왜 공수부대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할 겁니다. 하늘에서, 특히 어둠 속에선 많이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정신을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무사히 내려와 착지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선 뒤엉킬 가능성이 더 적어요. 이제 알았죠? 공수부대원들의 낙하산은 한 가지 이유로 2차 대전 때부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낙하산을 발명한 사람은 1797년 제임스 블란차드라고 합니다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개를 기구에서 떨어뜨려 사실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때는 자비로운 사회가 아니었나 보군요. 시범 교관이었던 화이트 중사는 3000회 이상의 점프를 자랑합니다. 중사는 낙하산이 일반 문제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우린 이걸 T10 델타라고 하죠. 포장이 끝나면 약 12kg 정도 됩니다. 우린 30개의 작업대에서 낙하산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 포장에 10분에서 12분 걸려요. 이 T10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지에서 선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또 위쪽 측면에 밴드를 붙여요. 캐노피의 끝부분이나 낙하산의 섬유 부분이죠. 캐노피나 섬유 부분에서 아래로 점점 내려올수록 선은 방사 형태로 바느질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캐노피를 에워싸고 있죠. 마침내 아래쪽 측면 밴드를 붙이는데 캐노피의 아래쪽 끝부분에서 선이 시작됩니다. 캐노피는 30개의 개별 구획으로 돼 있고 30개의 지지선이 있죠. 30개의 선은 금속 연결고리로 이어지죠. 그리고 연결고리는 선을 라이저에 연결해줘요. 라이저는 좌우 2개의 양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멜빵에 연결되는데요. 낙하산병이 낙하산을 착용할 때는 실제로 이 멜빵을 걸치는 것이죠. T10 캐노피는 립스톤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아주 질깁니다. 웬만해선 찢어지지 않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사용된 모델인 T7에서 개량된 몇 안 되는 모델입니다. T7의 캐노피는 실크로 되어 있죠. 나일론 버전은 1950년대 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최근 개량품은 캐노피의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 방지 그물이죠. 이 그물은 캐노피가 펴질 때 뒤집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나 낙하산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때 상한 곳이 없나 점검을 하죠.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포장 공정도 중단되죠. 그리고 작업대에서 내려 바로 보수를 하러 보냅니다. 일단 1차 검색원의 손을 통과하면 가운데 작업대로 가서 최종 검색을 하죠. 여기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포장 과정을 얼마나 발전됐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린 조지아 포트 베팅의 육군 공수학교로 길을 나섰습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든 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살아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여기 포트 베닝으로 오십시오. 최소한 기초교육은 해주죠. 아프겠다. 저 친구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네요. 이 공수학교에서는 연간 17,000명의 훈련병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자면 많은 낙하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낙하산 하나하나는 낙하산 정비원이라고 하는 전문가 소대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미치 화이트 중사가 이 정비원 소대를 총괄하고 있죠. 낙하산 알아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비행기를 타면 낙하산병은 자동삭으로 비행기의 동선에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와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점프를 하면 비행기는 전진하고 자동삭은 적절하게 전개가 됩니다. 병사가 비행기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삭은 끝까지 펼쳐지게 되죠. 이 삭은 가방을 묶은 줄이지만 병사의 무게와 비행기의 힘으로 전개가 됩니다. 점프를 하면 비행기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럼 자동삭은 계속해서 풀리면서 낙하산을 포장 가방에서 끄집어냅니다.